전면 슬레이트. 하나, 둘. 후면 슬레이트, 슬레이트, 슬레이트. 하나, 둘.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네,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를 가지고 또 왔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코나가 바로 직전에 시승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네. 결론이 코나 사세요 라고 네. 결론을 냈는데, 코나 일렉트릭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전륜 구동이고 롤이 좀 있는데 불구하고 네. 언더스티어가 거의 없죠 지금? 지난번 코나 가솔린을 탈 때는 네. 그게 정말 뉴트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얘를 보니까 그때 약간 언더스티어가 있었나 보구나. 그렇죠. 네. 오히려 역으로 해상하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게 네. 약간 언더였고 얘는 언더가 더 없네. 더 없네. 네. 그 다음에 전륜 구동인데 네. 후륜의 접지가 좀 잘 살아있는 게 네. 배터리가 적절히 눌러주니까 그러니까요. 후륜 쪽의 접지가 잘 살면서 지금 스키드 소리도 고르게 잘 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속도에 비해서 돌아나간데도 약간 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감 있고 쉽게 네. 아주 설렁설렁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코너 악셀을 뗄 때 코너로 파고드는 거를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렇게 위험한 차가 어딨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더 안전한 거거든요. 그렇죠. 튀어나가질 않죠. 튀어나가지 언더스티어를 않으니까. 위해서 네네. 튀어나가질 않기 네. 때문에 라인을 따라서 차가 다시 거동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네네. 그런데 그거를 운전자가 의도했거나 내가 입력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거동이 변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당황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조금만 경험이 있다 보면 이거는 차가 다시 라인을 잡아서 원활하게 안전하게 선회를 할 수 있게끔 네. 중심을 잡아주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처음 이제 초보 운전하시는 분이나 스포츠 운전을 많이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코나 1.6 터보 같은 경우는 네. 그 서스펜션이 단단했잖아요. 네네. 좋은 발로 하면 단단하고 그 약간 길을 갈 때 통통통 튄다 그럴까? 그렇죠. 네. 엉덩이를 톡톡톡 쳐주는 느낌?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단단한 게 자연스럽네요. 아니라 단단하다. 네. 단단하면서 거칠지 않다. 거친 느낌 안 주고 불쾌한 느낌 안 주고 네, 네. 튀는 느낌 없고 네. 비세그먼트잖아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소형 베이스인데 이 소형 베이스를 놓고 보면 승차감이 좋은 편에 해당하고요. 너무 좋죠. 굉장히 좋은 편에 좋겠네요. 해당하고 네, 네. 뭐 준준형이나 주경으로 넘어가면은 뭐 이걸 아주 뭐 세련되고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차급에 비해서 괜찮은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네. 거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가 지금 전기차인데 네. 전기차면은 그 마일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세이빙 타이어라고 마킹이 된 네네. 그런 타이어를 보통 쓰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 넥센의 엔프리즈라고 그냥 사계절용 네, 타이어인 것 같거든요. 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코나가 밸런스가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세이빙 타이어로 거동을 좀 해치는 것보다는 그 어차피 한번 배터리도 넉넉을 해라. 네, 네. 넉넉하고 하니 네. 기본적으로 달리는 맛도 좀 느껴봐라. 네, 네, 네. 뭐 이런 세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코나를 설계하고 이 코나를 기획한 기획자들이 자동차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동차의 거동과 자동차의 밸런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차를 운행을 하고 즐겨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좋은 밸런스를 가진 그 플랫폼, 차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 전륜이든 사륜이든 또 전기차든 거동이 다 좋습니다.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하네요. 지금 이 길이 되게 노면이 안 좋거든요. 네. 울렁울렁하고 쿵쿵거리고. 근데 되게 잘 돌아가요. 이 정도면은 뭐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두루두루 거동도 소형차. 좋고. 네. 준준형까지 중에서는 발군입니다. 네. 확실히 그 뒤쪽에 멀티링크를 집어넣고 토시오필을 걷어내니까 네. 튀는 느낌 없이 승차감이 좋아지면서 거동도 잡는 일석이조 효과가 나오네요. 네. 그럼 지금 이 전기차가 뭐 무게도 조건도 다르고 파워트레인도 다르긴 한데 코나에 멀티링크를 집어넣게 되면은 거동이 좀 더 좋아지겠다라고 한 예상이 어느 정도 맞을 것 맞은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현대기아가 어쨌든 그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네네. 그런 메이커인데 네. 지금까지 타본 뭐 볼트라든지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네네네. 네. 뒤 서스펜션은 그렇게 신경 안 신경 썼잖아요. 안 쓰죠. 심지어 뭐 아이오닉도 그랬죠. 네, 아이오닉도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괜찮았단 말이죠. 괜찮았습니다. 괜찮은데도 얘는 뒤에 멀티링크까지 넣어놨단 말이에요. 네. 네?
야, 그거 보면 참 신기하다. 제대로 신경을 네. 써놓고 얘는 뭔가 적극적으로 밀어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코나의 가솔린 버전의 토션빔도 거동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배터리로 그 토션빔을 눌러주게 되면 네. 트랙션이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튀는 어떤 동작에서도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위험한 어떤 그 모습들이 좀 덜하거든요. 네, 네. 그럼 충분히 토션빔으로도 나쁘지 않은 어떤 동작을 만들어냈을 텐데 네. 구태여 그걸 걷어내고 멀티링크를 집어넣었다는 건 코나 일렉트릭에 현대가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걸 어떻게든 세계 시장에서 띄워서 우리가 전기차 차세대 새로운 동력원의 시장에서도 이마만큼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초식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현대 기아가 그렇게 아껴오고 허리띠 돌려매고 원가 절감해온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야. 그렇죠. 네. 이제 코나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코나도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 나오는 차 네. 만나기 어렵다. 지금 전기차 가운데서도 이 정도 가격에서 물론 이제 보조금을 적용했을 때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보조금이 전기차는 네. 뭐 최소한 1,5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0, 한 2,300만 그렇죠. 원까지도 네네네. 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3,150만 원. 네. 예, 그다음에 모던 트림 같은 경우에는 네. 2,550인가요? 네. 2,550, 3,150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다 옵션 조금 더 하면 네, 뭐, 옵션도 더 네. 하면은 뭐 조금 더 3,000 올라가죠. 초반에서 3,000 중반.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코나 가솔린 기준으로 보면은 한 5, 6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프로옵션 네. 기준으로.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유류비 뭐 계속 아껴지는 거와 성능에서 오는 이점 뭐 이런 거 다 감안을 해볼 때 네. 상당한 경쟁력이에요. 상당한 가격 경쟁력이에요. 물론 보조금이 없으면 비싸죠. 아, 보조금 네. 없으면 솔직히 보조금 없으면 좀 못 사죠. 비싸죠. 네. 예. 전기차가 지금은 배터리에 대한 가격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사실 차급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보조금을 좀 녹여내면 가성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스포츠의 기준이 네. 전체도 아니고 네. 전류 서스펜션이 딱딱하냐 무르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게 가장 오류가 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아니 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런데 뭐 전류만 조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대충 그냥 시승해보고 이 정도면 단단해, 이 정도면 스포티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차들이 언더가 심하고 그러니까요. 밸런스가 네. 깨져 있고 이런 게 막상 상당히 생기거든요. 스포티한 거를 찾는다는 그런 분들도 네. 타이어 소리가 날 때까지 차를 못 밀어붙이니까 네. 그 딱딱하기만 하면 롤만 없으면 와 스포티한가 보다 이렇게 막 치부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특히 언더가 심한 차들은 또 스키드 소리가 빨리 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운전 되게 잘하는 그렇죠. 거예요. 전륜 쪽에 모든 힘이 다 집중이 네. 돼버리니까 4개로 집중돼야 될 게 2개로 버티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이구 하는 거를 와 내가 운전 이 정도로 잘하는구나. 내가 봤지 이 스키드 소리. 지금도 보면 전륜 차가 쪽과 옆으로 살짝 네. 움직이잖아요. 야, 전륜 쪽과 후륜 쪽의 스키드가 비슷하게 나면서 악셀을 떼면 예. 뒤가 돌고 예. 악셀을 밟으면 앞이 옆으로 가요. 그렇죠. 뉴트럴한 상태에서 트랙션의 한계가 오면 네. 차가 옆으로 살짝 밀리는 네. 현상이 그게 이제 뉴트럴한 차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전륜 쪽에 막 몰려 있으면 야, 봐봐 내가 조금만 이렇게 돌려도 이런 스피드업이 나니까 아 이 차 스포츠하잖아 맞지 이 소리 뭐 이러면서 네. 좋아하시는데 그 차는 밸런스가 완전 깨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스포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지금 이 차도 좌우 롤이 그 가솔린 토션빔 모델보다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은 전기차인데 롤이 좀 있으니까 이거 스포츠가 퇴보다. 네. 그런데 가속은 좋고 뭐 연비가 좋고 하니까 뭐 코너링은 나쁘지 않은데 스포츠는 뭐 좀 덜하다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뭐 위험하다는 둥 조심하라는 그렇죠. 둥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 네. 거란 말이죠. 그 반대인데 전혀 아닙니다. 그 이거. 반대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거. 네, 지금 네. 전륜 구동인데 이렇게 고르게 나르는 차들 거의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작은 세그먼트에서는 네. 이렇게 경쾌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이 전륜 구동의 요 정도 가격대의 차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네. 보시면 돼요. 프랑스의 뭐 르노라든지 시트로엥 뭐 그 정도 브랜드에서는 이런 동작이 해치백에서 간혹 나오는데 네. 그 브랜드 외에는 아마 거의 근데 찾아보기 그런 어렵습니다. 동작 이런 동작이 나오려면 걔네들 차 되게 딱딱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헐겁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단단한 정도. 네. 네, 그렇게 이 정도의 단단한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 거동을 만들어낸다. 이거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전륜 구동에서는 아마 골프 GTI 정도가 이런 네. 동작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골프도 되게 네. 딱딱하잖아요. 근데 네.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 승차감은 얘보다 훨씬 단단하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TDI라든지 일반 GTI 모델이 아닌 모델들은 롤 강성을 좀 빼놨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야, 차 진짜 밸런스 좋네. 뭐 후륜 구동 차들보다 더 좋네. 더 좋아요. 네, 지금 전기차가 이 뒤쪽에 배터리가 워낙에 이제 무게 배분에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어서 네. 전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적 무게 배분이 너무 잘 좋아요. 돼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자체도 이 차가 좋고요. 지금 네. 차대도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밸런스 전후 무게 배분까지 잘 맞춰 놓으니까 거동이 지금 뭐 거의 후륜 구동 기반의 스포츠성을 살린 그렇죠. SUV 이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네. 살짝 운전을 잘 하지 않으면 위험한 면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뉴트럴하게 딱 들어가서 악셀 조절을 함에 따라서 네. 악셀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차를 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렇죠. 근데 이제 악셀 조절이 실패를 하면 스핀하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한계는 되게 높은데 약간 고바위 산의 그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수하면 낭떠러지 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악셀을 살짝 발을 더 하면 옆으로 밀리고 그렇죠. 악셀을 떼면 안으로 감아들고. 파고드니까 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조절이 교과서적으로 잘 만든 차는 예. 이게 딱 교과서로 잘 만든 거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입력을 한다 그래서 그 뒤가 스피럴 염료가 거의 없고 네. 전륜구동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살짝 빼면 악셀을 살짝 앞을 빼면- 감아 돌면서 네네네. 약간 슬립하는 느낌도 그렇죠. 살려주고. 그렇죠. 네. 물론 뭐 저 영화에서 나오거나 뭐 아이소티에서 삽질했던 그런 드리프트는 못해요. 아이, 그건 드리프트는 아니죠. 못하는데 네. 전륜구동 특성상. 네. 그건 이제 후륜구동의 재미죠. 후륜구동의 네, 특권이고. 네. 하지만 그 앞이 파고들면서 뒤가 살짝 감아도는 라인 그런 교정하는 동작들. 정도. 예, 그 네. 정도의 재미는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립 주행하면서 상당히 재밌고 정교하게 컨트롤하면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운전의 스포츠 운전의 되게 기본이에요. 네, 네. 그걸 할 줄 알아야 사실은 스포츠 운전을 제대로 배워 나가서 이제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비세그 모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4.18m니까 네. 크기는 그냥 미니 쿠퍼에서 그 컨트리맨 정도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빨래판 지나가는 길에도 거기도 상당히 뭐 쿵쿵쿵 안 거리고 네. 약간 덜렁덜렁 되는 정도. 아, 예. 예. 확실히 예, 멀티링크가 들어가니까 승차감도 잘 잡히고 거동도 좋아지고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코나 그 사륜구동 저희가 시승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좋은 거동을 보여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토션빔에서도 훌륭한 거동이 나왔는데 멀티링크라면 아마 승차감 좋으면서 비슷하거나 더 좋은 거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렉트릭 이 모델은 거동이 진짜 수준급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하대치라고 나오는 스포츠성이 굉장히 뛰어난 해치백 정도의 네. 그 정도의 밸런스입니다. 네. 거의 뭐 전륜구동에서 느껴지는 언더스티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네. 흔히 핫해치라고 하는 모델들은 네. 서스펜션이 단단하잖아요. 네. 그 단단하면 그 동작이 사람한테 피드백이 선명하게 와요.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약간 롤이 있어서 다리를 움츠리기도 하고 네.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두리뭉실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움츠리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선명해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얘가 어떤 동작을 보일 것인지가 운전자가 바로 캐치할 수 있고 그럼 악셀을 밟거나 떼거나 조절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얘가 제로백 실체에서 나오는 동력 성능이 굉장히 경쾌하고 일반 내연기관에서 내는 7초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내연기관으로 제백 7초를 재려면 RPM 레드존으로 막 밀어붙여야 그렇죠.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 RPM 뭐 3,000, 5,000 RPM에서 그냥 쭉쭉쭉 밟아갖고 절대 안 나와요.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도 밟으면 7초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단련된 운동선수가 네. 한 200kg 이상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뭐 한 100kg 정도 들고 옮기는 건 정말 쉬워요. 네. 어느 동작에서든 다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kg를 있는 힘껏 겨우 다 드는 사람들은 네. 정말 자세를 잘 잡고 네. 조건이 맞아야 그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차는 이 힘이 네. 항상 나와요. 아무 어느 때나. 조건에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은행 가서 돈 안 찾아도 지갑에 있어요. 두둑하게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자세 제어를 네. 켜놓고 운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차의 동작을 기본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자세 제어를 킨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타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민감도를 보이는지 그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스키드음 나고 할 때 네. 악셀을 풀로 안 밟고 확 떼지 않고 네. 그렇게 스키드음이 쭉 이쁘게 날 때 자세 제어 안 들어왔어요.
자세 제어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밸런스가 안 좋고 차의 한계가 낮을수록 자세 제어가 뻔질나게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네. 설계자들이 이 차 위험하니까 그러니까요. 속도 조금만 높으면 차를 확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차는 그 레벨 한계 가까운 레벨까지 이 차가 너무나 이쁘게 동작할 수 있다는 걸 설계자들도 알기 때문에 네. 그 마진을 열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자세 제어를 끄고 운전을 하는 리뷰가 허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전자의 실력에 따라서 거동을 만들어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리뷰를 한다는 건 운전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의 기본적인 거동을 보고 그 차의 기본기를 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세 제어를 켠 상태와 끈 상태의 차이를 어느 정도 지금도 자세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세히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동작에서도 자세 제어가 안 들어온다는 건 차가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구태여 자세 제어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네. 안정적으로 선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코너링 할 때 악셀 풀악셀을 하면 자세히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이만큼 이 차는 뉴트럴 하면서 거동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접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한 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세 제어를 끄고 뭐 운전을 뭐 잘해가지고 차가 이만큼의 거동을 보여주고 하는 거는 운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운전에서 그 스킬로 운전자의 기량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올바른 평가는 아닐 수 있어요. 기본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건 자세 제어가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이 차가 밸런스만으로 자세 제어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간혹가다 이제 저희가 시승을 할 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기존의 시승 채널에서 이제 들으셨던 거와 좀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혼동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우리 말이 맞다, 우리가 최고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 지금 밸런스 진짜 좋아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네, 정말 좋아요. 지금 연속되는 코너들에서 자세 제어도 안 들어와요. 네. 좀 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고 자동차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좀 생소하게 들으실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볼트도 좋았고 네. 아이오닉도 좋았는데 얘한테는 안 돼. 예, 얘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승해 본 전기차 가운데서는 베스트네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레이서들이 타보고 네. 굉장히 감명 깊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서킷 한번 들어가서 랩타입 한번 재보고 싶은데 라고 네. 그런 욕구가 막 생길 것 같아요. 그 레이서도 네. 그러니까 여러 레벨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레이싱에 입문하면 네. 흔히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 이제 땅 판다고 그러거든요. 예. 코너 진입하고 탈출할 때 그 악셀 이빨이 확 밟아갖고 개원도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네. 그러면서 이제 탈출하면서 나가는데 네, 네, 네. 앞 옆으로 쭉 밀리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가 운전 타이어 소리 크니까 엄청 잘하는 엄청 줄 알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거 완전 개뻥이거든요. 네. 그런 레벨의 운전자한테는 안 맞습니다. 이 차. 안 맞아요. 네. 그런 운전자는 또 이 차가 스포츠성이 퇴보했어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 할 수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포디움까지는 못 가도 중간 이상 하실 분이라면 그렇죠. 이 차 충분히 칭찬하실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포디움에 서보셨거나 네. 아니면 프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차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차가 좀 더 보급이 되고 많이 일반에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네. 서킷 가서 아마 레이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나 레이서가 네. 아마 이 차를 테스트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이 정도 밸런스면 한번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이게 서킷에서 어떤 동작을 보여줄지 얼마나 재밌게 갖고 놀아줄지 그러게요. 네. 굉장히 지금 저희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차에다가 네. PS4 정도 꼽으면 아이고. 이 차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PS4 정도를 꼽고 네. 서킷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아마 이 정도의 전륜구동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훌륭할 거예요. 물론 전기차의 특성상 이게 지금 시속 178km에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랩타임이 아주 좋게는 안 나올 거예요. 전혀 좋긴 안 나와요. 네. 왜냐면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메인스트레이트에서 200을 못 찍어요, 얘가. 그 속도 제한 때문에. 아 근데 네. 180까지도 못 찍을 거예요, 이 차.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랩타임이 좋게는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랩타임이 좋게는 안 나오는데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네. 특히 뭐 자이언트 코너라든지 뭐 쇼코너 막 돌아 나갈 때 그때 얘가 얼마만큼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네. 거동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너무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